하면은 자기들이 제2당 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나경원하고 김무성이 길길이 자유한국당 내각제 세력들이 문재인 자, 여러분, 지금 그거 되시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좀 이따 나눠주세요. 자, 우리가 대한애국당 어떤 당인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김무성을 중심으로 있는 세력들이 반문연대하자고 할 때, 원래 그룹에서 반문연대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반문연대는 배신자 연대다 해가 깨버렸어요. 맞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각제 좌우, 소위 말하는 자유한국당 내 내각제 세력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세력이 내각제 연방제 연합정부를 만들고 할 때 내각제 얘기를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2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다니까요. 그거를 우리는 반하고 배격했어요. 결국은 지금 김무성이나 나경원이가 저렇게 길길이 문재인 정부를 욕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길을 제가 연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똥들 차인 거 똥들 뒤통수에 왕창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씨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대로 주류를 교체하겠다. 그 주류 교체가 뭡니까? 연남이나 전국에 없는 이 주류 세력들이 아닌 호남을 중심으로만 주류 세력 교체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유한국당 내각제 세력과는 배신자들이기 때문에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생각이 같은 반미, 사회주의, 그죠? 반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반시장경제, 이 세력들의 좌파 연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민평당 2중대, 정의당 3중대, 진보, 중도라고 얘기했던 바른미래까지 포함이 돼서 사여가 생긴 겁니다. 사여. 여기에 언론에서 1여, 3야,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 3중대, 4중대예요. 그러니까 사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야당은 딱 두 개 있어요. 좀 뜰뜰한 세모 같은 야당이 하나 있고, 중간에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고 있는 대한애국당, 확실한 대한애국당이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사여, 이야. 그러면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좌파 연정입니다. 생각이 같고 사회주의 색깔이 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는 사회주의 또 시장경제보다는 다른 이러한 세력들이 호남을 중심으로 뭉친 게 지금의 패스트에 들어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럼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가 뭐라고 정의해야 된다고요? 좌파 연정입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정을 하겠다는 거다. 그러면은 거기에 좌파 연정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대한애국당 우파 연대라는 거요. 제가 좌파는 4개, 사여라고 사여, 1, 2야, 소위 말하는 우파 연대를 해야 된다. 그 우파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어요. 대한애국당이 가장 좋은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한애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까딱 잘못하면은 좌파 장기 집권 업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좌파 장기 집권 업무에 넘어갑니다. 그 넘어가는 원인은 뭐냐? 자유한국당이 배신 세력들을 탄핵 배신 오적을 쳐내지 않으면은 좌파들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너가 선택하는 나라를 좌파 연정으로 해가지고 좌파 장기 집권에 넘길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홍준표나 김성태, 권성동을 치댈 거냐? 그 카드는 우리가 지고 있는 게 우리는 던졌잖아 벌써. 너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좌파 연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제도냐? 쉽게 말씀드리면 복잡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 당이 120석을 못 넘게 만드는 제도다 이래 보시면 돼요. 120석을.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뭐냐? 자기들은 한 110석 얻고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예요. 다음 총선 가면은 문재인 씨 지지율 30% 초, 제가 2년 전에 얘기했어요. 다음 총선 때 문재인 지지율 30% 초에 나온다. 30%대 초가 나온다. 이래서 다 믿었어요. 그때 60% 이상 나왔을 때니까. 80% 나올 때니까. 그런데 결국 30% 초반 내려갑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몇 석 얻을 것 같아요? 100석 정도 얻어요. 자, 300석 중에 과반을 넘기고 저들이 생각하는 170석을 넘기려면은 나머지 70석을 좌파 연정하는 세력들이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 70석을 좌파 연정하는 정의당, 민중당, 민평당, 바른미래가 나눠먹기 해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표를 얻어도 120석을 못 얻어요. 120석 얻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비례대표 75석은 전부 좌파들한테 다 갑니다. 대한애국당이 없었다면. 그러면 결국 뭡니까? 120대 180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유한국당하고 대한애국당이 손을 잡지 않으면은 75석의 비례대표가 좌파들한테 다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애국당하고 어깨동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냥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역사의 심판을 해야 된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는 주도 세력 5명은 정계를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은 자유한국당 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제가 무슨 분열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보수 우파를 분열하기 위해서 대한애국당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대한애국당은 국민의 다음 총선에 국민의 지상의 명령은 뭐라고요? 여소야대. 야도 바른미래 같은 야 말고 소위 말하는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이 합쳐서 과반을 넘기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대한애국당이 지키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야 조은진 의원 분열하지 말고 자유한국당하고 합쳐라. 그래서 내가 합치면 좋다 한번 합쳐보자. 그러면 120석 땡인데 나머지 180석은 전부 다 누가 가져간다고요? 좌파 연정 세력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아직도 조은진이 보고 통합 안 하느냐 그래. 그래서 제가 통합하면요 자유한국당 조은진이 아니라 조은진 할아버지 같은 거도 120석 못 얻습니다. 왜 120석 못 얻느냐? 여러분 225석이 전체 지역구 의석이에요. 113석이 과반 의석이에요. 과반. 120석은 55%를 얻어야지 120석을 얻는 겁니다. 단순 숫자로 계산하면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하늘에서 붕 떨어진 정당 또 뭐 이상한 중도 정당 하나 나와가지고 표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속을 때만큼 속고 오늘 이렇게 지역에 나와가지고 싸우는 거 보셨잖아요. 비겁하지 않고 행동하고 용기 있는 정당. 그런데 조은진이 혼자가 되겠나? 그런 걱정 말하는 거야. 총선 전에 우리는 분명히 3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 다음 총선을 치러서 우리 기호가 3번이 될지 4번이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판이 이렇게 흘러가버린 거예요. 벌써 판이 이렇게 그런데 정도라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한애국당이 가장 좋지만 이것은 소위 말하는 보수파
진영을 죽이는 제도다. 까딱 잘못하면은, 자유한국당이 판단 잘못하면은 탄핵 5적 못 쳐내고 나홀로 살겠다 하면은 이거 죽는 제도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한테 어제 제가 했던 얘기를 좀 녹음해가지고 지금 녹화를 해놨어요. 다 보내주려고 그래. 좀 봐라. 공부 좀 해라, 공부. 너가 지금 아직도 좋은지 보고 야 통합하자 하면은 너가 좌파들한테 영원히 정권 넘기자고 하는 소리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나경원이 내각제 얘기했다고. 정신없다고 내가 그랬어요. 정신없다. 왜 정신없느냐? 지난 지방선거 때 6월 12일 날 트럼프하고 김정을 만나는 바람에 6월 13일 날 지방정부 90% 좌파들이 장악했어요. 지방교육관 80% 좌파들이 장악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무슨 내각제를 합니까? 정신없이. 그러면 좌파들 보고 계속 지방정부 장악하고 중앙정부 장악하라고 길을 터준 놈밖에 없는데 상식적으로 아까 원전의 재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방정부가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장악당인 당이 내각제를 한다? 이것은 제가 정책을 전공했지만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왜 그 사람들이 내각제를 주장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소리가 내각제 자유한국당 내에 내각제 세력의 업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부적인 업무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대한애국당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초에 100, 2030이라는 거 아세요? 100 뭐죠? 100만 당원. 아, 목소리가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00이 뭐죠? 100만 당원. 20은 20만 책임 당원. 30은요? 30만 자, 서울역. 100은 대한애국당이 100만 당원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도 매주 3천에서 5천 명의 당원이 늘고 있는 정당은 대한애국당밖에 없다? 맞습니까? 전국에 164개의 서명대가 이제 가동했어요. 앞으로 이달 지나서 6월달에는 200개의 서명대가 간다. 오케이? 자, 이유는 뭡니까? 100만 당원 중에서 다른 정당은 책임당원 최저 비용이 얼마라고요? 1,000원입니다. 그런데 대한애국당은 용감하게도 최저 책임당원 가입할 수 있는 비용이 2,000원이에요. 다른 정당의 다른 정당, 소위 말하는 지금 거대 여야당보다도 우리가 책임당원 최저 비용은 더 높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당원이 다른 정당은 일반 정당의 10%가 책임당원율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20%가 넘어요. 우리는 일반 당원에서 책임당원 비율이 20%가 넘어요. 30% 가까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100만 당원을 모집하고 20만 책임당원을 하고 매주 토요일날 집회하는 그 집회의 인원이 지금의 5배 30만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꿈의 100, 2030의 드림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2년 동안 집에서 여성분들 많잖아요. 신랑한테 들킬까봐 털기 들고 집에 들어갈 때 장동 안에다가 털기 숨가놓고 아들들이 텔레 보면서 오고도 안에서 부글부글 끓지만은 주방에 가가지고 도마로 치는 산이 있더라도 참고 겪었던 세월이 2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을 너무 판박하겠다. 그만해야 되겠어요. 우리 시간이 있어서 우리 이주천 원장님, 우리 대한민국 역사학자로서는 제 1인자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파 역사학자들 없어요. 다 도망가고. 그런데 이분, 우리 당에 돌아가지고 마이크 쥐고 울면서 대한민국의 공산화 단계를 막아야 된다. 울면서 연설하시는 거 들으셨죠? 우리 이주천 원장님 역사 교육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죠?